네. 11개 중에 6개를 특사단이 와서 깐 거지. 그리고 나머지 숨겨둔 게 있단 말이야. 숨겨둔 거. 그 중에 일부를 미국 가서 깐 거고. 이야. 그러고 다 깠을까? 남은 게 있겠죠. 또 남은 게 있다 이거지. 뭘까요, 그건? 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논의의 출발이 뭐가 될 거냐. 이제 핵동결부터 시작해야 된다, 막 이러는데, 워낙 통 큰 리더다. 내가 통 크게 해결했다. 부시도 해결 못하고, 오바마도 해결 못하고, 클린턴도 못한 걸 내가 했다라는 과시욕구가 강한 트럼프가 어느 정도에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과 담판을 지을 것인가.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국내 여론 또는 트럼프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네. 중간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돌직구. 돌직구.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뭐를 다 이루려고 하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부터 비핵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리는 없다고. 그렇게 나올 리는 없어요. 자기 패를 다 내려놓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럴 리는 없죠. 네. 어떻게 만든 핵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평화협정 우리는 북미 수교로 해서 완전한 평화 보장이 있는 단계에 가서 고려할 의제가 비핵화인데 네. 처음부터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말을 했다가 네. 불리한 협상이 될 수도 있단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 정상 외교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너무 과한 기대를 자칫 잘못 걸었다가 만일에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이거 엄청난 그 역풍이 그렇죠.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과속 사고가 제일 위험한 사고예요. 예. 피해도 크고 네. 여기서 과속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가속화가 예. 하고는 다른 과속.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대로 갈 수 있는 인내심 있는 그 지속 가능한 어떤 협상의 틀, 네. 그 다음에 중간 단계가 제법 설정이 돼서 네. 어떤 그 다음 단계로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만드는 대화가 되는 것이 맞아요, 사실은. 네. 아니 이걸 한꺼번에 다 하자고 해서 과속사고라도 나는 날이면 빠그러지기라도 하는 날이면 네. 이거 대형 사고가 된다고. 그렇죠. 지금까지 했던 대화가 다 허물어지죠.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네. 버리는 그건 두려운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우물가에서 숭늉 찾지는 않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되는 방향으로 가고 여러 가지 의제가 다변화돼서 네. 밥도 좀 이렇게 뜸을 들여서 먹어야지. 이거 잘못하다 밥 태우거나 설 익는 날이면은 지금까지 이거 다 웃음거리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빨라도 안 되고 느려도 안 되는 참으로 네. 어려운 문제. 네. 그 중용의 그 지혜를 발휘해야 네. 될 걸로 봅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변국의 설득이잖아요. 특히 이제 네. 일본의 경우에는 한반도 냉전 혹은 또 우리가 사이 좋아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처럼 아베 정권이 일본 네. 전체가 아니라 이런 태도가 있어서 늘 걱정인데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아베는 총리가. 자기 코가 석자란 말이에요. 아베 지금, 코가 석자다. 예. 지금 그 공문서 위조가 300건이 넘게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한때 정부가 부당한 거래가 있는데 그 토지를 어떤 업자한테 특혜를 줘서 헐값에 넘겼다. 네. 이런 시비가 벌어졌는데 무슨 소리냐? 정부기관이 적당한 가격으로 했다고 주장을 여기 했는데. 기록에 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기록이 조작이었다는 거예요. 허위 공문서. 그러면은 이게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최순실 사태 같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네. 그래가지고 아베는 이거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 일본 참 방법이 조용해요, 없습니다, 근데. 방법이. 네. 그러더니 이제 또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서울 원장을 만나가지고. 네. 의자도 똑같은 거 주고. 똑같은 거 주고. 그러니까 그게 그 홍준표 대표 갔을 때, 문희상 네. 의원 갔을 때를 네. 저 아래에 앉혀놓고 지는 높은 데 앉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마치 중국 황제가 조선 사신 아래를 하듯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던 네. 총리가 이제는 격을 맞추고. 네. 그러면서 북한의 핵사찰함 돈은 우리가 되겠다. 되겠다. 그다음에 이번에 한국 3억 엔. 정부가 네. 정말로 대화를 네. 너무 훌륭하게 잘했다. 뭐 이러면서 환영일세게 북미 정상회담 성과 내도록 모든 협력과 협조를 함께하겠다. 함께하겠다. 네. 그러더니 한미연합훈련 얘기는 이제 하지도 않아. 하지도 않죠. 예. 위안부 얘기도 안 해. 네. 예, 사실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건 그걸 건데 안 해. 네. 그래서 이래 보니까 이건 뭐냐면은 지금 네. 묘하게도 중국과 일본의 분위기가 유사합니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게 차이나 패싱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국과 일본이 이번에 역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영 성명을 하고 끼어들질 않으면 정말 패싱을 당할 수가 있다. 환영 성명이라도 내야 된다. 내면서 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나도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 말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동안에 자기들이 조금 패싱 당할 수 있는 우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 그런데 이제 뒤돌아서서는 잘 되겠어? 이 분위기로 바뀌는 거야. 면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외교적으로는 막 굉장히 칭찬을 하고 그게 뒤돌아서는 딴소리한다 이거죠. 엊그제 인민일보 논조예요. 인민일보 논조. 예. 그다음에 중국에 최근에 중요 인물이 갔다 와가지고 예. 중국의 꽤 높은 책임자를 만나고 도착하면서 공항에서 저한테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누가 전화를 했습니까? 그건 내가 밝힐 수가 수는 없죠. 없고. 예. 높은 사람? 그냥 현역 정치인이라고만 이해해 주세요. 현역 정치인. 예. 그런데 의외로 중국 가가지고 예. 니들 잘 되겠냐? 한 번 회담으로 뭐가 이루어지겠냐? 이런 비꼬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어머. 이게 어찌된 일이냐? 중국이요? 성명은 무슨 단단한 얼음이 녹고 화창한 봄이 오고 시진핑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호박씨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고. 네. 이 심리는 이중 심리라는 겁니다. 이게 예. 패싱이에요. 맨날 싸우던데 네. 저 싸우던 애들끼리 친해져. 셈이 난단 말이야. 셈이 난다. 그래가지고 내가 같이 놀면 되는데 셈 패싱될 부리지 수가 말고. 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전혀 역할이 없었던 거예요. 예. 중국, 일본이 뭘 했습니까? 한국이 맞습니다. 다 했지. 그렇죠. 한국이 다 했죠. 이러니까 이거 고민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일각에서는 지금 벌써 성급한 농객들은 네. 이제 미국하고 북한이 친해지면 네. 역으로 힘을 합쳐 중국 견제라도 하는 날이 온다든가. 미국이 힘을 합쳐서 중국 견제하는 날이 오면 그게 클린턴 정부 때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저 MD 그다음에- 사드 이런 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갑자기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네. 그건 이제 고철 되는 것이죠. 사드 고철된다. 네. 예. 싸도 고철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예. 그런데 예. 아시다시피 북한이 중국을 좋아합니까? 그러니까요. 저번에 솔직히 작년 연말에 핵실험도 11월에 화성 15형 발사도 네. 그 이후의 절반은 중국 때문입니다. 아니 미국의 합참의장 덤포트가 네. 중국에 와서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을 만나서 네. 북한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이렇게 북한의 되는 미래를. 거죠? 그런 다음에 북중 국경지대 예. 덤포드 합창이 와서 심양공고에 예. 30만 병력이 있는 심양공고에 와가지고 훈련을 참관했다. 그런데 그 심양공고의 핵심 목표가 유사시 북한 진입입니다. 이건 미국 합참의장한테 보여줬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그때 북한에서 나온 성명이 중국에 향해서 개구리 올챙이 쩍 생각 못한다. 니들이 언제부터 핵보유국이라고. 네. 한국전쟁 때 우리 핵 없는 맨주먹으로 같이 싸운 사이에 이제 좀 강대국 되고 핵 좀 가졌다고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냐? 이러면서 우리 가만 못 있어. 이래놓고 일주일 뒤에 쏜 겁니다. 일주일 뒤에.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게 다들 미국 때문이라고만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국내 여론은 그렇다기보다는 철저히 그렇죠. 철저히 그래야 되는데 예. 그거보다는 포위되어 있다는 이런 고립감이 핵실험의 진짜 이유라고 봐야 되는 네. 겁니다. 여기엔 중국도 포함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뭡니까? 포위 심성 이거 국제 정치학의 어려운 용어 하는 건데 네. 영어로 시즈 멘탈리티라고 하는 건데 네. 이거를 진짜 어려운 얘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네, 외워보려고. 외워봤자 쓸데없는 얘기. 그런데 그 얘기는 고립돼 있고 포위되어 있을 때 자기의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대량 살상 무기에 경도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3억의 중동 인구에 포위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핵을 200기나 갖고 있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미국도 우리를 안 도와줄 거라고 보고 그래서 고립감 때문에 핵을 개발하는 거거든 주로. 그러니까 북한이 바로 그런 전형적 케이스가 된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 미국하고 대화를 하는데 네. 중국이 늘상 했던 얘기니까 환영 성명을 그럼 발표해야지 다른 말 합니까? 그런데 돌아서서 그러는 기류가 지금 중국, 일본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 네. 예. 그 명진 스님께서 예. 북한에 가서 들은 얘기가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는 비단 미국 때문만이 아니다. 중국이 우리한테 영원히 잘해줄 거라고 생각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아니 남북 정상회담 때 네. 김정일 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첫 얘기가 뭐였느냐? 중국이
뭐 동북 3성 4성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어찌 해보려고 하면서 대만을 중국이 먹고 네. 미국이 북한을 먹고 뭐 이런 걸 갖고 우리를 어찌 해보려고 거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듣고 있던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듣는 얘기거든. 예. 거의 기절할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정동영 장관이 또 네, 갔다 김정일 왔잖아요. 특사로 갔을 때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대요. 중국 규탄하는 얘기부터 끝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을 가가지고 그 영독으로 예. 지도부를 만난 사람들은 예. 북한하고 대화할 때 가장 충격적으로 들리는 이야기가 주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야, 이 얘기 처음 남하고 듣- 친하고 미국하고 가끔 잘하는 건 뭐냐면 중국 흉보기 위해서예요.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저 삼각관계, 사각관계 이 저기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인간관계도 보면 꼭 우리에게 그렇진 않잖아요. 중국이 우리 역사를 되짚어 보면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예. 이익을 중시하는 중국인의 심성상 네. 또 거래와 협상에 능한 어떤 중국 상인들 유명하잖아요. 그럼요. 예. 예. 이게 이제 저기 유럽에서는 유대인 상인하고 그렇죠. 비슷한 예. 이미지로 그렇게 되는데 결코 남는 장사라지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잘 살려면 남도 북도 평화 체제를 만들어서 동북아에 좀 잘해보려면 좀 이웃들이 좀 도와주고 네. 좀 같이 좀 협력하고 이런 그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좀 설득해야 되는 측면도 있을까요? 이렇게 뒤에서 그거는- 딴소리 나오면 이게 곤란한데요. 그죠? 저는 문재인 정부가 천운을 맞이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정부다. 실력이 좋은 건 아닙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게 노력을 했어도 네. 겨우 될뚱말뚱했는데 이 정부 불과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임기 그동안 초에요. 노력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10개월. 얼마나. 예. 겨우 이 기간에 노력만 갖고 이게 된다고 보십니까? 최고의 지도. 아무리 공부 잘해도 운 나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안 나빠. 군대에서 운장, 덕장, 지장, 용장 많잖아요. 네. 설문조사에서 최고의 장수가 누구냐 그러면 80% 이상이 운장이라 그래. 웃장. 운장. 네. 그래서 문 대통령은 네. 운장이다. 그래서 한반도 운전자론 얘기. 그러니까 운전자 네. 얘기하니까 운전자가 된 게 아니라 네. 지금은 사진도 찍어주고 설명도 해주고 가이드도 해주고 운전까지 하는. 그러니까 운전사로는 오히려 약과고 네. 여러 가지 다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다 하는 그런 운전자가 예, 돼버렸어요. 예. 예. 근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예. 우리 역사에서.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은 사실 생각도 못했던 그림인데 이 됐어요. 그래서 뭐 판문점에서 하네, 평양에서 하네, 뭐 제주에서 하네, 워싱턴에서 하네, 뭐 이렇게 말들이 많고 중간에 이렇게 또 틸러슨이 해임되면서 이것도 이게 어그러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조심하면서 4월 말, 5월 초, 5월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실무 협상 좀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신호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평창 올림픽 때도 네. 그런 뭐 왜 군사회담 안 열리냐 뭐 안 열리냐 하지만 실제로는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것도 진짜 오늘 또 단독 보도네. 세 번째 단독. 저기 네. 김영철을 문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만났죠. 만났는데 예. 비공개로 그때 만났습니다. 우리가 남북 대화에 11가지 의제를 전달합니다. 11가지 의제를. 잠깐만.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 위원장에게 남북 대화의 의제 11가지. 11가지. 아. 여기에 뭐 비핵화 대화, 한미 군사 연습, 뭐 네. 이산가족 상봉, 또 뭐 북미 정상회담 뭐 등등 이렇게 관심사가 이거다. 네. 해가지고 11가지를 전달했어요. 그러고 이제 김영철이 올라갑니다. 그거 들고. 네. 갔는데 네. 우리 특사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설명도 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답안지를 탁탁 내놓는데 11개 우리가 문제 내준 거에 대한 정답. 네. 예컨대 네. 한미 군사연습 같은 경우도 북한이 먼저 얘기를 꺼내면서 아니고 한미 군사 네. 11개 중에 6개를 걔는? 특사단이 와서 깐 거지. 그리고 나머지 숨겨둔 나머지는 게 있단 어떻게 말이야. 돼요? 숨겨둔 거. 숨겨둔 거. 그 중에 일부를 미국 가서 깐 거고. 이야. 그러고 다 깠을까? 남은 게 있겠죠? 또 남은 게 있다 이거지. 뭘까요, 그건? 그건 내가 얘기 못해. 시간이 다 됐어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제가 거야. 다가 아니고. 김종대의 전략 자산은 늘 다음 주에 계속. 컨티뉴. 예. 안 보고는 못 배겨. 큰일 났다. 지금 예. 많은 시청자들 분들께서
역시 김종대는 재밌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남북관계. 예. 지금 중차대한 국면에서 폼페이오 같은 스타일이 뭔가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아버님, 다음 예. 주에 계속. 이게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인데요. 예. 오늘 단독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연습 그 걱정하시는 것 같던데 그거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예. 그거 어떻게 중단하냐? 와. 그러니까 그 문제 됐고, 네. 그 NSC 회의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네. 내가 새벽잠. 네. 문 대통령이 새벽에 지하실로 뛰어내려가는 일 없도록 하겠다. 그게 이야. 이제 그 지하실의 지하 벙커의 예. 얘기. 이런 벙커. 걸 갖다가 팍팍 푸는 바람에 그날 만찬까지 거의 4시간 가까이 만났다 그러지만 네, 4시간 넘게, 4시간 6개월 11분. 합의하는 거는 그렇게 뭐 논쟁이랄까 설전 없이 즉시 됐다는 거 아니에요. 6개 항이요? 11개 항이요? 아니 그 6개 전체 합의한 아니 6개 나온 거. 예. 11개 중에 6개를 걔는? 특사단이 와서 깐 거지. 그리고 아, 나머지 숨겨둔 나머지는 게 있단 어떻게 말이야. 돼요? 숨겨둔 거. 숨겨둔 거. 그 중에 일부를 미국 가서 깐 거고. 이야. 그러고 다 깠을까? 남은 게 있겠죠? 또 남은 게 있다 이거지. 뭘까요, 그건? 그건 내가 얘기 못해. 시간이 다 됐어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제가 본 다가 아니고. 야, 김종대 전략 자산은 늘 다음 주에 예. 11개 중에 6개를 걔는? 특사단이 와서 깐 거지. 그리고 아, 나머지 숨겨둔 나머지는 게 있단 어떻게 말이야. 돼요? 숨겨둔 거. 숨겨둔 거. 그 중에 일부를 미국 가서 깐 거고. 이야. 그러고 다 깠을까? 남은 게 있겠죠? 또 남은 게 있다 이거지. 뭘까요, 그건? 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논의의 출발이 뭐가 될 거냐. 이제 핵동결부터 시작해야 된다, 막 이러는데 워낙 통 큰 리더다. 내가 통 크게 해결했다. 부시도 해결 못하고 오바마도 해결 못하고 클린턴도 못한 걸 내가 했다라는 과시 욕구가 강한 트럼프가 어느 정도에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과 담판을 지을 것인가.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국내 여론 또는 트럼프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네. 중간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어. 돌직구. 돌직구.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뭐를 다 이루려고 하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부터 비핵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리는 없다고. 그렇게 나올 리는 없어요. 자기 패를 다 내려놓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럴 리는 없. 이걸 한꺼번에 다 하자고 해서 과속사고라도 나는 날이면 빠그러지기라도 하는 날이면 네. 이거 대형 사고가 된다고. 그렇죠. 지금까지 했던 대화가 다 허물어지죠.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네. 거리는 그건 두려운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우물가에서 숭늉 찾지는 않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되는 방향으로 가고 여러 가지 의제가 다변화돼서 네. 밥도 좀 이렇게 뜸을 들여서 먹어야지. 이거 잘못하다 밥 태우거나 설 익는 날이면은 지금까지 이거 다 웃음거리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빨라도 안 되고 느려도 안 되는 참으로 네. 어려운 문제. 네. 그 중용의 그 지혜를 발휘해야 네. 될 걸로 봅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변국의 설득이잖아요. 특히 이제 네. 일본의 경우에는 한반도 냉전 혹은 또 우리가 사이 좋아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처럼 아베 정권이 일본 네. 전체가 아니라 이런 태도가 있어서 늘 걱정인데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아베는 총리가. 자기 코가 석재란 말이에요. 아베 코가 석자다. 예. 지금 그 공문서 위조가 300건이 넘게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한때 정부가 부당한 거래가 있는데 그 토지를 어떤 업자한테 특혜를 줘서 헐값에 넘겼다. 네. 이런 시비가 벌어졌는데 무슨 소리냐? 정부기관이 적당한 가격으로 했다고 주장을 여기 했는데. 기록에 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기록이 조작이었다는 거예요. 허위 공문서. 그러면은 이게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최순실 사태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가지고 아베는 이거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 일본 참 방법이 조용히 없습니다, 했는데. 방법이. 네. 그러더니 이제 또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어. 깜짝 놀랐어요. 서울 원장을 만나가지고. 네. 어. 의자도 똑같은 거 주고. 똑같은 거 주고. 그러니까 그게 그 홍준표 대표 갔을 때, 문희상 네. 의원 갔을 때를 네. 저 아래에 앉혀놓고 지는 높은 데 앉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마치 중국 황제가 조선 사신 아래를 하듯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던 네. 총리가 이제는 격을 맞추고. 네. 그러면서 북한의 핵사찰함 돈은 우리가 되겠다. 내겠다. 그다음에 이번에 한국 3억엔. 정부가 네. 정말로 대화를 네. 너무 훌륭하게 잘했다. 네. 어떻게 만든 핵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평화협정 우리는 북미 수교로 해서 완전한 평화 보장이 있는 단계에 가서
고려할 의제가 비핵화인데 네. 처음부터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말을 했다가 네. 불리한 협상이 될 수도 있단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 정상 외교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너무 과한 기대를 자칫 잘못 걸었다가 만일에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이거 엄청난 그 역풍이 그렇죠.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과속 사고가 제일 위험한 사고예요. 예. 피해도 크고 네. 여기서 과속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가속화가 예. 하고는 다른 과속.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대로 갈 수 있는 인내심 있는 그 지속 가능한 어떤 협상의 틀, 네. 그 다음에 중간 단계가 제법 설정이 돼서 네. 어떤 그 다음 단계로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만드는 대화가 되는 것이 맞아요, 사실은. 네. 아니, 이러면서 뭐, 환영 일색에 북미 정상회담 성과 내도록 모든 협력과 협조를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예. 그러더니 한미연합훈련 얘기는 이제 하지도 않아. 하지도 않죠. 예. 위안부 얘기도 안 해. 예. 예, 사실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건 그걸 건데 안 해. 네. 그래서 이래 보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지금 네. 묘하게도 중국과 일본의 분위기가 유사합니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게 차이나 패싱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국과 일본이 이번에 역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영 성명을 하고 끼어들질 않으면 정말 패싱을 당할 수가 있다. 환영 성명이라도 내야 된다. 내면서 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나도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 말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동안에 자기들이 조금 패싱 당할 수 있는 우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 그런데 이제 뒤돌아서서는 잘 되겠어? 이 분위기로 바뀌는 거야. 면전에서는 저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외교적으로는 막 예. 굉장히 칭찬을 하고 그게 뒤돌아서는 딴소리 한다 이거죠. 엊그제 인민일보 논조예요. 인민일보 논조.